아이가 돌 지나고 두 돌, 세 돌 가까워지면 부모님들 마음속에 엄청난 불안감이 피어오릅니다. 남들은 전집을 몇 개씩 드린다는데 왜 우리 집 책장은 이렇게 헐렁하지? 혹은 전집을 수백만 원치 샀는데 왜 우리 아이는 5분도 안 보고 내팽겨칠까? 라는 고민들 하시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3세, 5세 아이의 인지 언어 발달을 폭발시키는 건 몇백만 원짜리의 전집이 아니라 아이의 심리를 완벽하게 사로잡는 제대로 된 책 한 권에 있습니다. 그 한 권의 출발로 훗날 아이가 책을 좋아하게 만들지 멀리하게 만들지 판가름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40만 원, 50만 원씩 하는 비싼 전집을 남들 다 산다고 턱턱 사줄 필요도 없고요. 책이 적다고 미안해 하시거나 불안해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돈 주고 사서 초이들에게 24개월, 36개월 전후에 닳고 닳도록 진짜 잘 본 책들 모두 소개해 드릴 테니 이 방법대로만 적용해 보세요.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우리 아이를 책 좋아하는 아이로 만들고 남들 드리는 전집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그 걱정하는 마음까지 싹 사라지실 거예요. 3살부터 5살 이 시기의 아이들의 책 읽기가 다른 연령과 다른 점이 뭘까요? 이유와 원리를 명확하게 짚어볼게요. 첫 번째는 이 시기는 발달의 유기적 원리가 중요하다는 건데요. 영유아기의 발달은 언어 하나만 독립적으로 자라는 게 아니라 대근육, 소근육, 사회성, 정서 발달이 모두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작용합니다. 책은 아이가 엄마 그리고 사회와 소통하는 수많은 창구 중 하나일 뿐인 거죠. 단순히 책을 많이 안 읽는다고 해서 발달이 늦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각의 깊이 변화의 원리인데요.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있어요. 돌 때 보던 자연관찰책 이제 동물 이름 다 외웠으니까 당근에 팔고 글자 긴 걸로 바꿔야겠다 하고 처분해 버리시기도 하잖아요. 이건 정말 큰 오해더라고요. 저희 초이들은 첫째가 커도 둘째 초이가 있어서 웬만한 책은 다 그대로 있는데요. 그런 첫째 초이가 어릴 때 책을 읽을 때랑 더 커서 읽을 때랑 다 다르게 느끼더라고요. 예를 들어 아이들이 20개월에 보던 책을 31개월, 36개월 볼 때 완전히 다른 깊이로 읽어냅니다. 20개월 때는 멍멍, 멍멍이 하고 이름만 맞췄다면 30개월이 넘어가면 그 동물의 성장 과정, 감정 상태 사는 환경까지 스스로 파악을 합니다. 같은 책이라도 연령이 늘수록 사고력이 훨씬 깊어진 거죠. 세 번째는 정서적 공감과 말놀이 원리인데요. 3세부터 5세의 아이들은 언어가 폭발하면서 동시에 정서적 불안, 재접근기, 배변 훈련, 어린이 입소 등등 함께 겪습니다. 이 시기의 책류가의 핵심은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이래요 하고 아이의 불안을 공감해주고 의성어 등으로 언어 자극을 해주는 것에 있는데요. 그렇다면 실제 첫째 초이랑 둘째 초이 둘 다 책이 닳고 닳도록 보여달라고 했던 책들 베스트 5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울지 말고 말하렴 책이고요. 갖고 싶은 거나 원하는 게 있으면 말 대신 때부터 써서 고민이신 부모님들 계시죠. 이 책은 아이에게 울지 마 하고 혼내는 대신 말을 하면 내 요구가 이렇게 잘 통하는구나 라는 걸 아이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최고의 의사소통 책입니다. 잠자리나 평소 읽기 시간에 이 동화를 같이 읽으면 우리 초이도 책에 나오는 아기곰처럼 울지 않고 예쁘게 말해볼까 하고 자연스러운 대화 유도가 가능해지더라고요. 두 번째는 수박 수영장입니다. 교훈이나 지식 전달 중심의 책과 달리 아이들의 상상력을 무한하게 키워줄 수 있는 책인데요. 글자는 거의 없이 시원한 수박 그림이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커다란 수박의 반으로 쩍 갈라지고 그 속에서 온 동네 아이들이 수박살을 헤엄치고 수박씨로 다이빙을 하는 신기하고 시원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수박 안에서 수영을 할 생각했을까 하는 상상력부터 지친 일상에 청량한 휴식을 주는 그림책까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마음까지 퐁당 빠뜨리는 매력 가득한 책인데요. 신기하게 글자가 거의 없는데도 초이들이 계속 읽어달라고 하는 책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자동차 뒤에 자동차 책인데요. 소방차, 경찰차 등 다양한 탈 것이 꼬리를 물고 줄지어 서 있는 긴 자동차 행렬을 그린 그림책입니다. 자동차의 특징과 이름을 알아가며 자연스럽게 수개념, 공간 이치, 순서를 익힐 수 있고 자동차를 보며 이용이용, 삐뽀삐뽀, 빵빵 등 리듬감 있는 문장 표현이 가능해서 언어 발달용으로도 읽어주기 좋습니다. 이 자동차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 라는 궁금증을 유발하고 집중력과 관찰력을 키워주는데요. 앞에서 나온 사람이 뒤에서도 나오는 등 마지막 장까지 이어지는 유쾌한 반전 결말로 초이들도 자주 읽는 책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100층짜리 집 시리즈입니다. 위로 넘기는 독특한 책을 한 장 한 장 올릴 때마다 100층씩 다른 동물들이 나타나는데요. 시리즈 책이라 다양합니다. 바다, 땅, 하늘 등등. 그림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느라 아이들 눈이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원래는 6살 초이 읽어주려고 산 건데 오히려 3살 초이도 잘 읽어서 신기하더라고요. 심지어 둘째 초이가 먼저 찾는 책이 바로 이 책인데요. 책 읽기 싫어하는 3살, 5세 아이도 스스로 100층까지 완독하게 만드는 마성의 그림책. 올여름 아이와 함께 100층 여행을 떠나보세요. 무엇보다 그림이 너무 예쁘고 오래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알사탕 책인데요. 혼자 놀던 동동이가 문방구에서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신비한 알사탕 한 봉지를 사게 되면서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입체적
점토 인형과 실제 사물을 조합한 인형극 스타일의 비주얼이 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3살, 5살 유아의 호기심과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더라고요. 3살 초이와 6살 초이 같이 읽는데 둘 다 집중력 있게 잘 보더라고요. 상대방도 나처럼 마음이 있구나 라는 타인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인지하기 시작하는 3세, 5세 시기의 공감과 언어 표현의 소중함을 다정하게 일깨워줄 수 있고 똑똑똑 사랑해 사랑해 등 사탕을 녹여 먹을 때마다 펼쳐지는 다채로운 소리와 상황 변화가 아이들의 오감과 상상력을 기분 좋게 자극해주는 책입니다. 지금까지 실제로 초이들이 닳고 닳도록 읽는 5권의 책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책 추천을 드리면 육아하면서 현실적인 질문들 정말 많이 쏟아지더라고요. 하나씩 짚어볼게요. 좀 유명한 명작 그림책인데 잔인한 내용이 있는 책은 보여주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사실 어른의 시각과 아이의 시각은 조금 다르다고 해요. 아이들은 문맥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은유적 상상으로 먼저 받아들이는데요. 때문에 연령에 맞는 책이라도 3살 전후의 아이들에게 지나치게 직접적인 죽음이나 잔혹한 묘사가 담긴 명작 동화는 아직 원형 그대로 노출하기에 이르다고 해요. 예를 들어 죽음의 개념을 모르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괴함이 원초적 공포로 남을 수 있거든요. 따라서 잔인한 명작은 완화된 각색본 동화책을 보여주시거나 상상력의 영역으로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추가로 설명해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아이 비싼 책 사줘도 마구 찢어버리는데 어쩌죠? 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책을 눈으로 보는 거야 라고 해도 보란 듯이 찢어버리잖아요. 사실 저희 집 전집도 모두 새 책으로 드린 건데 절반 이상 다 파괴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책을 찢는 건 책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 소근육 자극, 그리고 부모의 반응을 확인하는 탐색 활동 행동입니다. 이럴 때 아이에게 화를 내서 강한 자극을 주면 안 된다고 해요. 찢어진 책은 아이와 함께 책이 아팠겠다 테이프로 치료해주자 하고 조용히 붙여주시고 마음껏 찢을 수 있는 신문지나 전단지 같은 대안 자극을 따로 제공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책 육아를 제대로 그리고 가성비 좋게 할 수 있을까요? 실제 초이들을 키우면서 경험한 현명한 3가지 대안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비싼 전집은 대여나 당근마켓, 도서관 등을 활용하세요. 새 책을 다 살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특히 3세, 5세 책은 플랩이나 조작부가 많아 파손이 생길 수 있으니 상태 좋은 중고를 당근으로 구하시거나 지자체 도서관의 유아자료실을 활용하세요. 절판된 명작이나 단행본도 도서관에는 대부분 구비되어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비슷한 기능의 대체제를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어떤 책에 바코드 스캐너 기능이 있는 책 장난감 그림책이었다고 생각해볼게요. 이럴 때 다른 역할놀이 사운드북이나 다이소 장난감과 일반 책을 연계해주면 됩니다. 핵심은 책과 놀이의 결합이지 특정 책 브랜드가 아니니까요. 즉 책의 내용 때문에 인기 있는 거라면 교훈이 비슷한 책이나 혹은 장난감 때문이라면 비슷한 교구를 따로 구매해서 비슷하게 놀아주는 것. 세 번째는 서점 나들이를 정례화하고 기준을 세우세요. 아이와 함께 직접 서점에 가서 아이가 손가락으로 콕 찍는 책을 한 권씩 사오는 경험을 선물해주세요. 단 장난감 코너로 빠지지 않도록 오늘은 우리 초이가 읽을 예쁜 그림책 한 권 골라오는 거야 하고 사전 약속을 단단히 하는 것이 팁입니다. 초이들도 어린이날 선물로 책 한 권씩 사줬는데요. 그때 산 책을 아직도 기억하고 자주 찾더라고요. 제가 3살, 6살 두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낀 육아관이 있는데요. 책 육아의 주인공은 책이나 전집이 아니라 먼저 아이와 부모의 교감이 선행되어야 한다입니다. 저도 사실 처음에 전집 50만 원 주고 사서 무조건 돈값하게 만들어야 한다 하는 생각에 아무 생각 없이 구구절절 영혼 없이 읽어주면 아이들도 그걸 느끼더라고요. 아이 책상에 가득 차 있는 전집을 보며 느끼는 행복보다 엄마 아빠 품에 안겨서 너덜너덜해진 책 한 권을 까르르 웃으며 10번 읽는 순간에 느끼는 정서적 안정감이 훨씬 책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을 주는 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나이 때 책을 많이 읽히는 것보다 중요한 건 제대로 된 책 한 권, 그 책을 읽는 시간 동안 아이가 부모의 따뜻한 온기와 사랑스러운 눈빛, 즐거운 목소리를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책장에 책이 빽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단 몇 권의 단행본만으로도 우리 아이의 3세, 5세는 그 어느 아이보다 풍요롭고 깊이 있게 자라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불안한 마음은 비워내시고 오늘 밤 아이를 품에 안고 재밌는 책 한 권 펼쳐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책장 아래 고정 댓글에 정리해두었습니다. 지금 바로 쿠팡이나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링크까지 걸어두었으니 아이의 흥미와 발달에 맞춰 필요한 책만 쏙쏙 골라 확인해보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아이가 요즘 가장 좋아하는 책은 무엇인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유익하고 실용적인 육아 팁으로 찾아오겠습니다.